네, 요즘에 정말 운전하기 힘들죠. 오토바이 운전하기 정말 힘듭니다. 오늘 요즘에 우회전 때문에 그냥 뭐 잘못 갔다가는 바로 잡히니까요. 경찰관님들이 저쪽 뒤쪽에서 숨어 계신 건 아니죠. 어차피 뭐 저한테 사각지대인 건데 하여튼 계시다가 이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발이 안 닿고 그냥 우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이쪽에서 잡힙니다. 내야 되는 과태료 벌금 이거는 둘째치고 벌점이 있어요. 그 벌점을 2번 맞으면 30일 정지인데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우회전을 잘 해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습관이 이게 바뀌질 않아서 이 습관이 안 들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우회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경찰관 계시면 잡혀서 그날에 이제 수수료에서 6만원 내야 되고 또 15점 벌점도 먹죠. 그러면 정말 이 부담되거든요. 2번 맞으면 30점이니까 저 앞에 경찰관 가시네. 저번에는 저렇게 앞에 가시다가도 우회전하는 거를 딱 백밀러로 봤는지 바로 잡기도 하더라고요. 뭐 경찰관님들이 잘못하는 건 아닌데 잡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싫죠. 저 경찰관님들이 돈만 내면 뭐 그럴 수 있죠. 돈을 내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벌점을 2번 맞으면 30일 동안 무면허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일을 쉬어야 되니까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뭐 돈만 내면 법 어긴 거를 무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하면 뭐 돈 있으면 뭐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냥 그 벌점이라도 얻고 했으면 좋겠는데 벌점까지 있으니까 엄청 부담되고 일하는 데 있어서 깝깝한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저는 한번 도망도 쳤어요. 앞에 차들을 잡고 계시는데 또 잡길래 어쩔 수 없죠.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그냥 쌩하니 달렸는데 뭐 그래 놓고도 항상 불안한 게 뒤에 남바가 있으니까 또 혹시라도 뒷 남바를 보고 쩍이나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참 이 일을 하니까 참 뭐야 이게 약간 헤이드 느끼네요. 요즘 지금 상봉동에는 후면 단속 카메라도 있고 서울 시내에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일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하나둘 또 늘어나죠. 특히 이 우회전은 정말 이게 아차 하면 그냥 딱 걸리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불만의 소리들이. 저 요즘에 일하면서 신경 쓸 게 많은 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끼겠죠. 뭐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서 짜증이 납니다. 요즘에.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경찰관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찰관님들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그 잣대로 당연히 민중의 지팡이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차와 오토바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경찰관님들을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입장에서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오토바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다. 아쉬워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적을 두지 않으려고 서로 배려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서로 다 바쁘게 사시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다 보면 다른 분들한테 폐를 끼칠 때도 있죠. 물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약간 더티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하나의 병인데 직업병이에요. 이거 치질. 이 치질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또 변비가 좀 있고 이게 치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는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가끔 아프긴 한데 이게 또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고 하니까 이게 계속 또 바이크를 오래 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심해졌어요. 심해져가지고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자욕을 하면 이게 좀 시원하고 좀 덜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욕을 하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이게 치질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많이 아픈 거였어요. 어째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치질 이 검사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쑥스러워요. 엉덩이를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수술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는데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연고 바르고 치료를 바르면서 또 일도 나왔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부끄러워하니까 이 치질이 갖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대요. 근데 선생님처럼 이 치질을 자기가 인지하고 나서 와서 진료를 받고 하면 약 먹고 해서 치료를 완치를 할 수 있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항문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럴까 봐서 안 오고 아니면 그런 수치심 때문에 안 오시는데 그러지 말고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초기에 오시면 엄청 쉬운 방법으로 약으로만 해도 완치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치료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안 부끄러웠게 의사 선생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쑥스럽고 그런데 하여튼 치료는 받았습니다. 받고 약 먹고 연고도 바르고 해요. 수치심을 갖지 않고 와서 진료를 받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많이 심각해지면 묵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양분이 안 들어가게 해서 자연적으로 탈락되게 이렇게 하는 시술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불편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치질을 키워서 오게 되면 그런 시술을 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기에 와서 자기가 이게 치질이다 싶으면 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해서 완치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래 앉아있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비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변비가 있으면 치질이 안 생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습관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식사를 제때 먹고 생리적인 대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진 시간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밥을 같은 시간에 먹고 이러지 않고 막 건너뛰고 있다가 한 끼만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비에 걸릴 확률이 많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굶잖아요. 굶으면 적게 먹는 건데 적게 먹으면 변을 늦게까지 안 본대요. 그러니까 장내에 타야 이게 변을 보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굶고 하면 체중은 빠지는데 변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가 봐요. 늦게 먹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딱딱한 변을 보면서 다시 치질을 유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고 그 대신 적게 드시면서 토마토하고 배추 이런 것들을 챙겨서 먹으면 이게 일단 변이 잘 나오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질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토마토랑 배추를 쌓아가지고 길에서 계속 먹으면서 일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수분이라도 많이 섭취하면서 이렇게 장 활동을 도와주라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또 저한테는 왜냐면 우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니까 일하면서 그거만큼 또 불편한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보니까 이 직업적으로다가 그 질병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번에는 발목도 다쳐 허리 아파 귀 아파 요즘에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술료도 적고 뭐 일하기도 좀 요즘엔 깝깝한데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이 생기는지 제가 뭐 갑자기 이렇게 약간 창피한하고도 더티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일이 그 정도로 고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질병은 뭐 저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질병이 있으시면 조기에 가서 진료 받으시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식습관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적이지 않고 그래서 변비가 생겼고 그리고 요즘에 수술료 상황도 안 좋고 벌이도 그렇고 나가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스트레스가 원래 만병의 근원인데 그런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 스트레스 잊고자 마시는 술이 치질에는 엄청 안 좋대요. 치질을 완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술을 좋아하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는 완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신대요. 치료를 했어도 술을 드시는 분들은 다시 재발을 한대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운동도 해야 된대요.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지 되는데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그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쿼트나 쾌걸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헬스장 가서 스쿼트를 처음에는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시다가 봉을 가지고 또 스쿼트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붙고 하니까 이 중량을 올려가지고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역도 선수가 치질 빠지는 것처럼 다시 치질 도져서 오셨던 분도 계시다고. 꼭 운동은 적당히 하라는 거지, 이렇게 무리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리고 음식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라. 다이어트 하라, 살 빼라고 했다고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는 바람에 또 재발하거나 이런 것도 오니까 적당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그리고 쾌걸 운동은 사람들이 뭐 힘을 줬다 3초 후에 풀고 뭐 이런 방법들 막 인터넷이나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줬다 뺐다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는 거래요. 몇 번 해요 선생님? 그랬더니 하루에 1000번 이상 해요. 저 1000번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줬다 뺐다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저한테. 근데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몇 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거기 침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줬다 뺐다 하고 있는데 이 느낌이 묘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묘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거 하면은 치질도 좋아지고 하지만 다른 것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하는데 그 다른 게 뭔지 참 모르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00번 이상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줬다 뺐다만 하니까 그래도 이게 몸에 땀이 나요. 하루에 1000번 이상은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시간 이상을 오토바이를 타니까 하면은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시, 저녁 5시가 거의 돼 가는데요. 이쯤 되면 제가 항상 배는 고파요. 커피도 땡기고 배도 고프고 그런 시간이긴 한데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배가 더 많이 고프네요. 이게 계속 쾌걸 이 치질 때문에 쾌걸 운동을 계속 했더니 그게 엄청 소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게 하도 힘도 없고 배도 고프고 역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게 뭔지 알겠어요. 다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이거 참나. 오늘도 이렇게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했더니 그 원인이 그거네요. 이 쿠팡에서 5시 반부터 8시까지 미션을 줬어요. 그 시간대에 콜 받는 카운팅을 해서 40개를 하면 13,000원을 주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 주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5시 반에는 다시 일을 시작을 해야 그 미션 시간에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유독 배가 고픈 거예요. 왜 이런가 싶었더니 혹시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그것도 운동이라고 엄청 소화가 되고 에너지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하는 운동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식사를 이렇게 맞춰서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도 점심을 걸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일이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켜서 하기가 매우 힘든 직업이네요. 5시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5시 3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뒷코를 자꾸 주다 보니까 그걸 끊지 못하고 배달을 하다 보니 집에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요. 그래서 결국에 밥을 못 먹고 이 피크 시간, 카운팅 되는 시간에 그냥 밥을 안 먹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배가 고프긴 한데 그 시간대를 놓기가 아까워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8시까지가 카운팅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그냥 쭉 할 생각입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을 못 먹고 일을 하게 되네요. 사 먹으면 10,000원이 넘을 텐데 1시간을 더 일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안 사 먹고 일을 좀 빨리 끝내는 게 이익인 것 같아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끼니를 잘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이런 거나 먹으니까 이거 되겠나 이거? 이런 거 먹으니까 자꾸
또 이렇게 먹으면 서너 시간은 허기가 좀 달래져요. 이 에너지바가 의외로 힘이 되더라고요. 곡물도 좀 많이 들어있고 자유시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잡곡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배가 부르겠나 싶기도 한데 먹고 나서 좀 있으면 배고픔이 좀 달래져요. 그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끔 저렇게 까먹고 일을 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왠지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먹고, 주택가 외진 곳 이런 곳 만났을 때 그때 얼른 먹고 일을 다시 시작을 하죠. 이 에너지바나 자유시간, 뭐 핫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끼니를 걸을 때 그 중간 텀에 먹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한 물이랑 함께 마시면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어 놓으면 또 8시까지는 아마 배 안 고플 겁니다.